네, 이번에는 등위 공면에 대한 접평면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등위 공면에 대한 접평면이란 것은 한번 살펴보죠. 등위 공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 등위 공면에 대한 접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간단하게 써보면 fx 그 다음에 편도함수, 그 다음에 g방향의 편도함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등위공면이라는 것을 한번 좀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등위공면을 이해하려면 그림 9에 나타난 공면 S, 파란색 공면 X를 우리가 익숙한 Y와 X, X와 Y로 표현된 이변수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공면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이렇게 써봐도 같은 공면 S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좌변에 있는 거를 좌변에 있는 요 자체를 마치 3변수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일종의 등위공면이 되는 것이죠. 등위공면이 됩니다. 자, 좀 약간 이래도 이 정도 와도 좀 개념이 안 잡히실 수도 있고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등위공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r제곱이라는 3차원 공간에 구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r제곱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 자체를 x와 y와 g에 대한 3변수 함수로 놓아버리면 요 라지 f라는 방정식은 등위공면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놔도 x, y, g를 x제곱, y제곱, g제곱은 그냥 r제곱 이렇게 놔도 등위공면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와 y와 g에 대한 어떤 표현식, 그리고 우변에는 0 또는 뭐 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둘 다 등위공면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등위공면입니다. 왜 등위라는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이 구면에서는 반지름이 같은,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이 등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등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공면이어서 등위공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공면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은 잡으셨겠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등위공면 위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의 접평면 방정식을 구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 이 공면, 여기 나타난 공면 S 위에 임의의 곡선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곡선 C가 뭐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공면 위에 있는 곡선 하나, 공면을 따라가는 곡선 하나만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고요. 그 곡선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t를 매개변수로 하고 x, y, g로 표현된 이런 벡터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를 매개변수로 한 벡터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OP
벡터를 t가 t0일 때 OP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적어보면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무슨 점이냐? XYG인데 X0, Y0 여기가 P가 X0, Y0, G0는 점이 P점이죠. 이렇게 X0, Y0, G0라는 점이고 이때 XYC는 T가 0일 때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Y 값이 Y0, T가 0일 때 G 값이 G0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S라는 것은 등위 국면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할 수도 있지만 등위 국면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란 국면을 X, Y, G는 상수 형태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죠. 좌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되니까. 원래는 이런 국면이었겠지만 좌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우변에는 0 또는 뭐 상수만 남기고 다 좌변으로 남겨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 S라는 국면을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면 S라는 것은 X, Y, G는 K라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P라는 점은 국면 S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X T0, Y T0, G T0 라고 표현이 되고 또 아예 이 곡선 C 위에 있는 어떤 점이건 간에 이 곡면 위를 따라가는 곡선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바로 RT에 있는 X, Y, G를 대입해도 F 위에 있는 점이 만족합니다. 그죠? 요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는 K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공간이 없네요.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 얻었고 여기서 T에 대해서 이 라지 F 함수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F라는 함수는 X와 Y와 G의 3변수 함수고 X는 T의 함수, Y는 T의 함수, G는 T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F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연쇄법칙을 써야 되겠죠. 미분합니다. F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X를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X를 미분하고 G에 대해서 F를 미분하고 T에 대해서 G를 미분하면 우변은 미분하면 상수니까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잘 관찰을 해보시면 F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G에 대한 편미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fx와 라운드 t의 라운드 x, fy의 y, 죄송합니다. 여기가 y가 되죠. y, fg의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번에는 요 세 개의 관심을 두면 이 세 가지는 바로 뭐죠? 세 가지는 요 x, y, g의 성분을 각각 미분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 편미분 3개를 모으면 fx, fy, fg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가 r't라고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 r''t라는 게 요 벡터를 미분한 거니까 r''t는 각각 x, t에 대한 미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t에 대해서 x를 미분하고 t에 대해서 y를, t에 대해서 z를 미분한 거니까 바로 요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칠한 요 3가지가 바로 요 3가지가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적을 하면 만족하게 돼 있죠. 자, 이제 다 됐고요. 해석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마지막 해석할 텐데, 이 부분은 그레디언트 F가 되겠죠. 그리고 는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0이고 이것도 0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여기서 r' of t라는 것은 아까 이 곡선 C 위를 따라갈 때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점에서 t라는 점에서 뭐 t0건 상관없습니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 벡터죠. 그런데 그것과 그레디언트가 수직이라는 거죠. 이게 말은 그레디언트와 접선 벡터가 수직이라는 겁니다. 수직. 자, 그런데 이 r'(t)란 접선 벡터는 이 곡선 위에 여기서도 접선, 여기서도 접선인데, 그러면 이 접선에 대한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이 접선과도 수직이고, 여기서 접선 벡터랑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와도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곡면 S 위에 어떠한 접선과도 그레디언트는 수직이란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점 P를 기준으로 보면 x0, y0, g0에 접하는 평면에 법선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 F x0, y0, g0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말은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선 벡터를 구했고 한 점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 간단하죠. 그죠? 그 법선 벡터의 성분을 주고 한 점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법선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였기 때문에 법선 벡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레디언트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각 성분은 여기 fx, fy, fg가 그레디언트의 각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법선 벡터 성분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 등위곡면, 꼭 등위곡면이어야 됩니다. 등위곡면에 대한 접평면에 법선 벡터를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구하고 한 점을 넣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앞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접평면을 구해봤죠. 그거를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복습 차원에서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고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고 그러니까 3차원 공면이 주어졌고 일정한 점 어떤 점이냐면 px0 y0 z0라는 이 공면 위에 한 점 P에서 접평면 기억하시죠? G 빼기 G0는 fx, x0, y0 x 빼기 x0 했고 y에 y 빼기 y0 이렇게 구했었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과 이렇게 구하는 방식과 위에서 등위공면으로 출발해서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으니까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위공면에서 그 접평면의 법선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였는데 그러면 아까 그 공면 S 위에 있는 P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접평면의 수직인 법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법선. 아까 뭐냐면 이런 법선은 이 점 P를 지나고 요 그레디언트 방향의 요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선의 방정식은 대칭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 이 법선의 방향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였죠. 왜냐하면 접평면의 법선 벡터니까. 그레디언트가 바로 이 그레디언트가 이 법선의 법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가 fx, fy, fg 요 P점에서의 편미분 계수를 여기 법선의 방향 벡터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대칭의 방정식으로 이 법선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8번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접평면과 법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타원면 위에 한 점 P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접평면과 법선의 방정식 구해보라 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거로부터 우리가 F를 x, y, g를 이렇게 놓으면 되죠. 9분의 z고 3을 넘겨서 이렇게 0을 하셔도 되고 그냥 상수니까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x, y, g는 3이라는 이런 등위곡선 형태가 등위공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fx와 fy와 fg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니까 구하면 x에 대한 편미분하면 2분의 x, y에 대한 편미분하면 2y, g에 대한 편미분하면 9분의 2g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로부터 f -2, 1, -3 위에서의 편미분 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 -1이 되고 마찬가지로 -2, 1, -3 위에서 2 -1, 1, -3 위에서 편미분 계수는 -3분의 2가 돼서 1호부터 우리의 그레디언트 f 어느 점에서 -1, 1,-3에서 그레디언트는 -1, 2, -3분의 2라는 이런 벡터 형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네요. 이게 바로 접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분의 1 쓰고 0. 이게 접평면이죠. 한 점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이제 접평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접평면 P에서 접평면이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향 벡터가 바로 이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한 점은 아이고 이게 다 x로 썼네요. y인데 여기도 y가 되고 여기가 g가 되겠죠. 예. g 더하기 3 이게 바로 법선의 방정식입니다. 어디서? P를 지나고 이 곡면 S 위에서 P를 지나는 법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울기 벡터 그레디언트 F라는 게 어떤 의미냐,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를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는 지금 그림 11을 먼저 보시면 이건 산 지도를 나타낸 등고선이죠. 등고선. 여기 나타낸 걸 고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뭐 100m, 200m, 300m, 뭐 정상이 400, 500m 정상의 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산을 오를 때 가장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는 방법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면 이쪽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쪽이죠. 이 가장 가파르게 함수 값이 변하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F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여기고, 예를 들어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F, 여기가 예를 들어 뭐 P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점 P1에서 그레디언트 F는 이 등고선, 등위곡선과 수직인 방향, 요 방향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요 방향, 이 점에서는 요 방향, 이 점에서는 이런 방향. 항상 그 수직이 되는 그 방향이 등위곡선과 수직이 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 F가 되고, 그 함수값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최대로 가장 변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요쪽 등위곡면을 따라간 요 방향은 함수값이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함수값이 같은 선을 이어놓은 게 등위곡선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간다 그러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림 11을 보면 그림 11을 보면 등위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점이 P자는 점이고 x0, y0인데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뭐냐, 기울기 벡터 방향이 뭐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은 뭐냐, 접선을 그어놓고 수직인 방향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 그림도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등위곡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이 화살표들은 그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여기다 하면 이쪽 방향으로 함수값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여기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함수값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벡터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가장 급격하게 빨리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런 벡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